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이제 배터리사에 대한 어떤 대규모 리콜 사태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최근에 뭐 리콜이 계속 터지고 있고 화재로 인해서 이제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에는 견조하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홀딩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배터리사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사에 대한 어떤 화재 이 이슈는 뭐 계속적으로 있었죠. 예, 그래서 뭐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리콜까지 이렇게 행해진다는 것 자체는 이번 주말 사이에 LG화학 배터리가 이제 GM 전기차 화재 위험 때문에 이제 대규모 리콜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뭐 결국은 금전적인 어떤 배상,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주가 흐름 그리고 이제 향후 이 부분이 또 크게 뭐 고객사를 잃게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시장에서는 또 이제 예상을 해보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급은 좋고 시장 전체적인 환경도 지금 지수 흐름도 좋고 대세 상승의 국면이고 성장 섹터의 어떤 전 세계 이제 수익권을 다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큰 그림, 큰 트렌드 상에서는 대세인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분명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GM 요 총괄 엔지니어가 화재 사고 때 배터리가 충전 완료이거나 거의 완료 단계였고 문제 배터리는 한국 오창 공장에서 만든 LG화학 제품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LG화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현대차 코나 화재 사고 때도 그 현대차가 이제 LG화학과 상의를 하지 않고 LG 그 배터리 문제라고 이렇게 그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문제시 되는데 이 GM의 이 발표도 역시나 이제 LG화학과 상의라든지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LG화학 입장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나온 LG화학 관련된 GM 리콜 한번 보도록 하죠. GM이 전 세계에 판매된 볼트 전기차가 충전 도중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고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다. LG화학 배터리가 이제 장착돼 있고 국내에서도 리콜 대상 차량이 9,500대에 이른다. 예, 뭐 적지 않은 물량이죠. 그래서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생산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에 대해서 리콜에 들어갔고 모두 이제 이 배터리가 장착된 게 68,600여 대가 리콜 대상이고 국내는 요 정도 된다. 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사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LG화학 배터리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앞서 현대차는 LG화학 배터리가 장착된 코나 이제 EV 7만여 대에 대해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국내외 리콜을 진행 중이다. 13건의 정도 화재가 발생하자 내린 결정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GM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 현대차가 이 리콜 결정을 내린 거를 보고 자기들도 이제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LG 화학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에요. 예. 사실 뭐 지난주도 이제 삼성 SDI 배터리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BMW 쪽에 이제 리콜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그것 때문에 주가도 좀 밀렸었고 하지만 뭐 회복됐죠 양봉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 배터리 화재 문제 이런 어떤 문제는 LG 화학문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삼성 SDI도 이제 이런 어떤 사태를 겪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배터리 제조사들 뭐 경쟁사로 치면 이제 파나소닉이라든지 CATL과 같은 그 미국 중국 회사 거기도 이제 똑같은 어떤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기업들은 멀쩡한데 뭐 LG화학만 그렇다. 뭐 삼성 SDI만 그렇다. 이러면 이제 사실 고객사를 바꿔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예, 분명. 예. 근데 사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부분들을 겪고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데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는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성장통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 제조사들의 어떤 문제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성장통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어차피 뭐 LG화학한테 공급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삼성 SDI한테 공급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파나소닉한테 안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CATL한테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전체 배터리사의 문제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나라 배터리 제조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회사인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일본 파나소닉 제조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S와 모델 X에도 배터리 모듈 이상이 추정된다며 리콜을 결정했다. 그래서 파나소닉도 이제 리콜했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어, 뭐 어떻게 보면 파나소닉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CATL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뭐 자동차 화재가 계속 발생되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어차피 뭐 자기 회사 메이커기 때문에 뭐 리콜까지는 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CATL까지 이런 문제에 계속 휩싸이는 어떤 형태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쪽은 뭐 정부나 기업들이 지금 제2의 반도체로 이제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판 뉴딜에도 이제 주요 과제로 올라 있고, 근데 이제 화재 원인에 대한 이게 조사가 벌어지고 뭐 책임 소재에 따라 가지고 리케올 비용 자체가 이제 뭐 상당한 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이슈는 맞죠. 예, 근데 이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라 보고요. 일단 배터리사들은 화재 원인이 배터리 셀 불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입장들을 밝히고 있다. 특히 LG화학은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가 코나 EV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셀 불량 가능성을 지목하자 재현 실험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인이 배터리 셀 불량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국토부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고 이제 반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배터리 회사 관계자는 전기차에서의 이제 화재 발생 비율이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 비율과 비교해서 특별히 높다고 할 수도 없다. 이어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안정성 논란에 불거지는 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로 봐야 될 것이다.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뭐 그런 성장통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CNN은 관련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차량, 스마트폰 등 적용 기기와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제조됐거나 손상 혹은 남용되거나 과대 과소 충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소프트웨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삼성전자도 갤럭시 노트 7이 이 발화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해결된 거죠. 지금은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전기차 시대 본격화되면 화재 등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
다만 이제 가솔린 내연기관 차도 엔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판매 물량 대비, 내연기관 차 대비 전기차의 화재 비중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기차 보급에 큰 타격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유럽은 강화된 환경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전기차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전기차 화재 논란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성장통이자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공급사들이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래서 이런 시각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이제 뭐 결별 가속도 되나 하면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리콜까지 하니까 뭐 결별하나 이렇게 했는데 뭐 결별하진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테슬라가 이제 그 파나소닉 물량을 좀 줄이고 LG화학을 물량을 늘린 이유는 공급사를 좀 다변화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거지. 의존도를 좀 낮추는 그런 부분이었지. 뭐 LG화학도 화재 사건 벌어지는데 사실 뭐 이 화재 때문에 뭐 파나소닉을 뭐 내치거나 뭐 그러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경쟁사들도 다 이런 일을 겪고 있고 겪어왔다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공통된 배터리사들의 문제다. CATL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막 화재가 심각하게 나고 뭐 여전히 이제 한국은 중국 배터리사보다는 기술 격차에서 2, 3년 앞선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한국 배터리사가 화재 사건 벌어졌다고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중국 배터리사는 불량률 자체가 너무 높아요. 수율이 한 50% 정도 내외? 그러니까 절반이 불량인 거죠, 만들면. 그래서 CATL도 지금 지금 뭐 LG화학과 같이 1, 2를 다투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크고요. 공장 수율이 뭐 45에서 55%. 어찌됐든 뭐 이 안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두 달 정도 됐군요. 그 물적 분할 이슈 나온 게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이 2달 기간 동안 사실 개인하고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은 2조 원 가까이 샀거든요. 예. 2조 원 가까이 샀어요. 2조 원 외국인들은. 물적 분할 이슈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코나 화재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매도한 게 아니라 매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개인과 기관은 이런 물적 분할 코나의 화재라는 이 현재 이슈에 반응해서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미래 가치에 집중하면서 포지션을 매수 쪽으로 확실히 잡은 거야 같아요. 어차피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외국인들은 전기차 침투율이 5%인데 이거 계속 올라가가지고 24년 만에도 한 16%. 이거 나중에 뭐 한 20%, 30%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배터리 시장이. 누가 석권하겠느냐. 그거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개인 기관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이거 악재니까 털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까? 외국인이 뭐 단다 치려고 최근에 2조를 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2조 매수, 여기서 2조를 매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고, 그래서 수급을 보면 그렇죠.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외국인은 2조 1,400억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1조 6,6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들도 4,500억을 순매도했죠.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제일 많이 매도했네요. 어쨌든 수급이 완전히 상반되죠. 누가 맞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개인이나 기관이 맞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외국인의 어떤 시각에 베팅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의 어떤 전략에 베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배터리사의 이제 화재 사태, 리콜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 어떤 방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제 생각은 그래도 홀딩 해야 된다. 예, 어차피 대세 상승장, 성장 산업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의 개선과 어떤 시작점 그리고 아직도 전기차 보급률은 낮은 상태, 내년에는 더 생산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정책적인 이슈. 종합해 본다면 저는 홀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 나오고 뭐 방송이 나오고 각기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기준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활기차게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신박사가 항상 응원드리고 옆에서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